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주요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세 흐름에 걸맞는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에 걸맞는 업종과 종목 빅사이클에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프로그램 제목대로 이제 빅사이클입니다. 일단 큰 사이클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최선을 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어떤 분석에 대한 시간들을 또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미 연준의 FOMC 의사로 공개가 있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양시장이 모두 나란히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요. 장 후반 갈수록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2거래일간 상승세 이어갔던 코스피 2,600선까지 밀렸습니다. 1.6% 가까이 떨어지면서 2,605선을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고요. 업종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하자 전기, 가스업이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유통업종 등은 약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12종목 흐름도 살펴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운 반면 개인 투자자는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빠진 865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와 동일하게 개인 홀로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장에 대한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아침 이제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좀 쏟아졌고요. 이제 시장이 약세에서 출발이 됐는데 이제 그 원인은 현재 미증시의 급락 우려, 스냅에 대한 현재 시간외에서 급락이 됐던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실적 악화가 이제 계속해서 악재로 좀 작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이제 시장에 좀 현재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약세가 됐는데 약세를 더 가중화시키는 그 내용들이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어떤 분석은 중국 상해에 대한 중국 봉쇄가 현재 장기화되면서 각종 경기 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우려가 현재 그 지배적인 어떤 하락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간단하게 보면은 4월 소매 판매 총액이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던 그 내용. 그다음에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현재 2.9%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다시 전년 동월 대비 6.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해 봉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각종 경기 지표를 악화시켰다. 이게 이제 세계 경기의 둔화에 전초되지 않느냐 이런 요소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막판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죠. 대기업이 이제 동시다발로 국내 투자를 한다 하는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삼성, 현대, 롯데, 한화 총 한 600조 정도의 투자를 현재 한다는 발표들이 또 약속이나 한 듯이 좀 있었고 추가로 SK하고 LG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돌이켜 보면은 신정부 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현재 집행을 할 거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새롭게 옮긴 용산 대통령실 4층부터 9층까지가 민간위원회로 다 합동으로 구성이 되죠. 그런 그 요소를 봤을 때 나름대로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그 현재 기조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어떤 발표를 하고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 이런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는 약간 둔감하더라도 테마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 특히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이쪽 드론 관련 우주 항공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어떤 수익률 게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짚어주셨는데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또 짚어주셨던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온 것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원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어제 이제 네 종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현대바이오, 파미셀, HK이노엔 뭐 네 가지를 좀 이야기했는데 현재 바이오메드는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추가로 오늘 급등해서 30%가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파미셀 같은 경우 현재 미코바이오도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추가 상승이 됐죠. 다른 이제 진단 키트제도 이제 비슷하게 미코바이오메드처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스를 잘 보시면은 현재 영업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으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현재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좀 있었죠. 파미셀이라는 종목군도 제가 어제 내용으로 보면은 음봉에 무시무시한 음봉이지만은 현재 뚜껑 열어보면 전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현재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파미셀 같은 경우는 키메릭스의 천연두 치료제에 올로의약품을 납품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 세 번째는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이 있죠.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은 국내 유일의 천연두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정부는 또 3,500만 명에 대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를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HK이노엔 같은 경우 차트도 지나치게 상승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약세지만은 전일 저점을 현재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탄생파동의 어떤 이틀의 자리다 이렇게 돼서 내일 만약에 음봉의 양봉을 감싸면은 3파동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현대바이오는 현재 두창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은 광범위 항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제가 두창 관련주로 한번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때마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현재 현대바이오는 원숭이 두창 현재 미 FDA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윤리적이지 않는 천연두나 이런 종목 이런 부분을 인간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 실험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애니멀 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서 효능을 인정받으면은 현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치료제로 승인받았고 받는 예가 있는데 그게 미국 시가 테크놀로지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천연두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로 현대바이오가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험 현재 긴급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또 현재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재 미국 FDA 이제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원숭이 현재 니콜로사마이드가 현재 논문을 찾아보면은 원숭이 두창 그다음에 백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논문이 많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 4개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좀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승한 업종은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업종이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빅사이클 업종은 로봇입니다. 네, 관련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업종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 로봇은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또 꾸준히 언급하고 계신 업종이잖아요. 예. 오늘도 좀 강한 섹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예.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상승한 이유는 그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예. 현대차에 대한 그 1차 투자, 그다음에 2차 투자를 발표를 했고 네. 또 최근에 다시 이게 미국에만 너무 퍼준 거 아니냐. 삼성하고 현대차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걸 한국에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가 얼마고 굉장히 되는데 그걸 의식한 듯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오늘 현대차에서도 추가적으로 현재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63조 투자를 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서도 이제 현재 로봇이 포함이 됐고 또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의하면은 로봇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5에서 20%의 성장을 한다는 전망.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산업용 로봇이 주류에서 산업용 로봇의 주류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FA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반도체 LED 장비에 대한 그 로봇 시스템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그 발표들이 있었던 것도 뭐 주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SPG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현재 뭐 4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휴림 로봇은 제가 처음에 빅사이클에서 이제 현재 로봇 관련된 어떤 관심주로 표명을 했던 종목이 휴림 로봇이었고 또 개인의 선택이란 프로에서도 현재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인데 그때 처음에 이제 했을 때가 이 내용이었었죠. 음봉의 음십자 도정에 급락이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두 번째 언급을 했었죠. 이 언급한 이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3,600원, 4,000원에 해당이 되는데 쉽게 이제 차트로 한번 바라보시면은 전체 어떤 흐름이 20일 주기에서 좀 일주일을 좀 혼조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20일 주기 사이클로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상승과 현재 행보 조정,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 아닌 일주일 있었고 상승과 현재 행보 기간 조정이 있었고 이제 숨고르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터닝을 해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현재 월봉상 적산병이 이제 최고의 대박을 보여주는 시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20일 주기 패턴, 그다음에 현재 21선마다 맞고 튀어주는 패턴 이게 3번 반복이 되면은 현재 굉장히 큰 시세를 내주는데 휴림 로봇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후발주 종목으로 한번 이렇게 현재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현재 탑픽으로 했습니다. 현재 휴림 로봇은 관심주로 했었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약세로 이제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체 어떤 그 내용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핵심적으로는 그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로봇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각종 플랫폼을 완성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현재 탑으로 꼽았는데 실제 매출이 실제 나오지는 좀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셈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미래 성장성이 되고 그다음에 M&A 가치로 보면은 1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최근에 2단으로 빠졌지만은 2단 하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했고 또 상승 삽병 형태가 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부르기 하루 이틀이 되면은 추세 반전이 전 일어나려 봅니다. 그래서 전체 장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중 바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이번 달 망치 양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종목만 추가로 언급하면은 아진에스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에스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진에스텍이 실제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션 제어 현재 그 칩을 개발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AR 글리스도 여기서 개발을 이미 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인증 사업을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현재 규제 자율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진에스텍이 나름대로 또 반도체 장비 업체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만능인 어떤 종목에 사실 가깝기 때문에 또 시총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진에스텍을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그 상황이 좀 되는데요. 아진에스텍의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현재 삼각수렴형 차트 정상주로 하고요. 전체 어떤 쌍봉에서 약간 무너졌고 삼각수렴형 그다음에 이중 바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최근에 연달아 매집성 양봉이 연달아 출현이 좀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추세 반전이 좀 밀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진에스텍을 바라보시면은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특히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맥스트란 종목이 크게 급등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진에스텍의 AR 글래스도 만들기 때문에 이쪽 순환매도 한 번씩은 돌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또 이 모비스가 63조 원을 국내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에 로봇이 반도체와 배터리를 잇는 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업종이 또 상승하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빅사이클 업종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깊은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음극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또 양극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를 조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밸류 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제 종목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내 종목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밸류 체인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한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차트를 이제 표시를 한번 했는데 간단히 이제 반복하는 의미에서 좀 하시길 바라고요. 녹화 방송 아니니까 좀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자, 2차 전지 생산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현재 2차 전지는 양극재 있고 음극재 있고 현재 용극 활물질이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이쪽은 이제 전지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전체 판은 현재 현재 전해액이 차 있다겠죠. 그다음에 양극재 극이 현재 플러스 쪽에는 알루미늄 박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에선 구리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은 똑같은 형태로 가운데 이제 분리막이 있고 관련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전해 전체적으로 양쪽 왔다 갔다 하는 전해. 리튬이온 전지가 현재 액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이제 판을 깔아주는 것이 이제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전해액을 고체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재 전고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양극 쪽에서 현재 리튬이온을 많이 현재 함유를 좀 해야 되겠죠. 리튬이온 전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양극재 구성 물질을 가지고 납품하는 업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 현재
현재 리튬 이온 전지를 수용하는 응급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했는데 지난 어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응급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좀 했죠. 막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현재 양극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룰 생각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리해 보면 한솔케미칼은 떠오르는 응급제 업체,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을 현재 흑연에 첨가를 좀 해서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다음에 현재 나노신소재는 그걸 뛰어넘는 탄소 나노튜브로 현재 이거를 최대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나노신소재를 탑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양극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피엠, LNF, 코스모학, 코스모 신소재, 대보 마그네틱스 등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현재 도전제는 현재 활물질에 해당이 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첨가 물질에 해당이 되는 이쪽에 도전한 기업도 있고 그게 나노신소재가 양쪽 다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의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음극재 마이너스의 구리박 이렇게 해서 이쪽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우리가 양극재에서 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은 왜 양극재를 다뤄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2차 전지 원가 구조를 현재 왼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재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죠. 안에 들어간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 이런 것들입니다. 61%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차지하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만드는 거의 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차 전지 중에서도 또 이 소재 중에서 가장 뭐가 많이 재료비로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지고 봤더니 양극재가 현재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가 13%, 약 3배가 차이 나죠. 양극재, 음극재. 그래서 사람들이 양극재에서 현재 나름대로 이 수급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매출도 많고 또 이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난 거고 나머지 분리막이 13%, 전해지 11%, 기타 등등이 23%. 이렇게 구성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위주로 시세가 이년 전에도 크게 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양극재는 2차 전지 원가의 이제 한 40% 정도에 해당하는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양극재는 구성 성분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제조국에 따라서 구성 성분도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 아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현재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현재 중국하고 한국하고 기술적 트렌드 약간씩 좀 달라지고 있죠. 네, 그걸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 중국의 업체는 이제 CATL, BRD가 하는 방식이 이제 리튬 인산철 LFP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파나소닉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 방향은 이제 전고체로 가고 있고요. 한국이 2차 전지에 이제 표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완성차 부분들은 SK 에너지 솔루션,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SK1, 삼성 SRE가 있는데 대부분의 방식이 이제 삼원계입니다. 삼원계라는 것은 NCM이라는 방식에 해당이 되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MCM이라 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특징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양극재에 대한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은 처음에는 LCO라는 방식,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산소의 약자입니다. 그게 스마트폰용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2차 전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현재 LFP로 방식으로 현재 진화가 된 거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LMO라는 것도 있는데 LMO로는 현재 그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쓰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MCM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스마트폰에 쓰는 LCO에다가 니켈하고 망간만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CM 또는 NCA 그러니까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넣다든가 아니면은 MCMA 그러니까 망간하고 알루미늄을 추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MCMX, MCM에다가 현재 추가로 특정 물질을 넣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에코프로엠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MCM 또는 현재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망간하고 알루미늄을 동시에 넣는 MCMA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MCMA 플러스 뭐 특정 물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질은 대부분 MCM 방식의 혼합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MCA도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MCM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 표준으로 등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보면은 현재 기술적 트렌드도 각 업체에 보면은 MCMA 방식, MCA 방식 이런 부분들이 MCM 방식 이런 부분들이 대세로 차지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MCM, MCA 이런 것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2년간 이런 2차 전지의 양극재 업체들이 또 고평가를 받으면서 이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시총 1, 2위에 또 자리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련 기업들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 계속해서 보통 이제 2년 후에 어떤 매출액을 현재로 당겨다 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현재 2년마다 50%씩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매출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2년 전에는 그 시세 한번 이렇게 현재 크게 시세가 나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게 2년 동안 시세가 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의 또 다른 1, 2년 이런 부분들이 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고평가, 고밸류베이션을 받던 것이 고성장에 대한 시장의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고밸류션을 받았는지 그 종목 위주로 한번 쭉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두 번째 부분으로 보시면 2차 전지 소재별 EPS 증가율 비교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솔루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보다 좀 더 많이 받았던 것이 이제 첨보라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첨보라는 기업보다 좀 더 많이 받았던 것이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능가는 거의 넘사벽의 어떤 상승률을 보여줬던 것이 에코프로비의 LNF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걸 다 몰라도 에코프로비의 LNF는 너무나도 기하폭이 많이 들어봤었고 지금도 시총이 약 10조에 되는 어마어마한 그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하면은 LMF지, 2차 전지하면은 에코프로지.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집중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그 다음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그 에코프로 이게 세 개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BM, LNF 외에도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가 있습니다. LNF는 현재 LG, SK, 그다음에 삼성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SK하고 현재 삼성 SI만 납품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LG하고 약간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속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그 지표가 나와주고 있고 그 아래쪽은 현재 그 양극 활물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이쪽 관련된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주요 고객사를 이제 별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 사진 뭐 찍어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증설 규모입니다. 6만 톤, 20만 톤, 48만 톤. 거의 2배, 3배씩 거의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종목에. LNF도 지금 5만 톤, 그다음에 14만 톤, 그다음에 20만 톤 플러스 알파. 거의 2배, 4배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4만 톤에서 20만 톤, 그다음에 27만 톤. 이런 보통 이렇게 증설이 되기 때문에 2년치를 끌어다 시세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되지 않느냐.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좀 충분히 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어떤 가능성들이 또 현재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증설 내용들이 또 계속해서 새롭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고평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높이 평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네.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하면서 또다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섹터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업체들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런 관심 가져야 할 또 다른 뭐 업체가 있다면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예, 예. 같거든요. 네, 그중에서 엄선을 좀 해야 되고 예. 또 종목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이제 쌍벽을 이루면서 예. 이제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하나 이제 고르라면은 저는 이제 LNF를 고릅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또 네. 코스닥 시총 2위 자리 예. 탈환도 예. 했잖아요. 예,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을 때 LNF를 이제 탑픽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때 제시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보다 니켈 함유량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데 먼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더 앞서 있다. 그런 부분에서 LNF를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파트너님 중에서 또 궁금한 게 예. 니켈 함유량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예, 니켈 함유량이 그 하이 니켈계로 가고 네.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니켈 함유량이 그 현재 높을수록 성능이나 이런 네. 걸 많이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니켈 그렇습니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좀 뭐 리스크나 그런 건 네, 없나요? 요거에 대한 가격 전가는 네. 현재 실질적으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정도 장치를 네. 만들어줬습니다. 예, 근데, 그렇군요. 한국의 어떤 그 제조업은 아직은 이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네. LNF는 현재 세계 최초로 현재 90% 이상의 NCMA 방식으로 양극재 세상 양산을 했고 또 MCMA 방식의 고마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약간 끈끈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향해 거의 납품하는데 바로 LNF 것을 거의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그러니까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 니코르 테슬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멘텀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굳이 이 공장에 2분기 때 4만 톤 가동을 하고 있고 또 4분기 때는 추가 3만 톤 가동을 좀 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그 뉴스가 있고 21년에 5만 톤에서 현재 22년 그러니까 2년 만에 곧 12만 톤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어떤 상승 가동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전지 내재화 계획이 있습니다. 전지 내재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4680 배터리 전략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전지 내재화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빠지고 죄송합니다. 업체 빠지고 우리가 하란다. 그래서 그래 LNF 직접 우리한테 납품해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셀 업체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LNF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 너무 LG 에너지를 납품처 하나만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 하나만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은 기술력에서 에코프레임을 따라 넘는 어떤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높은 점수를 주고 두 번째는 양극재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JH케미칼로부터 양극재 주요 원자재인 하나인 수산화 리튬을 내재를 했고 또 이쪽 관련된 또 비싼 레드우드 머티리얼 합장을 통해서 해외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한다든가 또는 레드우드 현재 조인트 벤처 사업 포함해서 3개 내지 4곳의 추가 고객사와 함께 또 증설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다변화, 그다음에 양극재에 대한 현재 원재료 공급에 대한 현재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 트렌드는 좀 더 제가 뭐 현재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앞으로 니켈은 현재 하이 니켈로 가고 하이 니켈 중에서 단결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결정 구조의 하이 니켈을 또 상용화를 가장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LNF가 독주 구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주로 이제 표명을 좀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남장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기존 공장 그다음에 증설 내용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도 영업이익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현재 뭐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LNF의 차트의 모양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고가를 내줬다. 뭐 그런 내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LNF가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고가로 하락을 했고 최근에 종목은 현재 한번 크게 현재 조정을 보이고 이중 바닥 보이고 약 40일 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주기 이제 탄생 바닥을 보이고 상승을 해줬죠. 여기서 약간 조정이 있는데 이제 조정이 오고 21선에 현재 상승 추세면 21선마다 또 21선마다 닿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21선에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한번 단기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들까지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또 급등을 했고 이 반도체 공급난에 따라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관련 종목들의 또 이 시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탑픽 기업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지금은 LNF 이 관심 종목 한 가지만 공개가 됐는데 또 다른 이 관심 종목 기업이 있다면은 한 가지만 더 공개를 해주시죠. 예, 하나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요. 예, 네, 예. 코스모 신소재는 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용 양극재 기존에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은 MLC소형 이형 필름 등을 주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2차 전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이쪽에 대한 현재 드라이브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번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처음에는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현재 전력 저장 장치죠. 삼성 SDI의 ESS 향의 MCM 방식으로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MCM 방식의 양극재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가장 현재 하이라이트인 단결정 하이니켈의 레시피는 앞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야겠죠. LNF가 가장 앞서 있는데 요거는 기술 개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저가 사양부터 서서히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나름대로 현재 후발주자이지만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현재 MCM의 생산 개파를 2022년에 4만 톤에서 2023년에 7만 톤까지 끌어당긴다. 그다음에 해외 고객사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코스모화학의 황산 코발트 현재 생산, 그다음에 니켈 정제, 폐 배터리 사업 등 시너지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코스모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코스모학의 가장 눈여겨야 될 포인트는 연말에 에너지 솔루션,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EV용 현재 8, 이게 시리즈 남바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기 공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다크호스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좀 되고 또 시총도 현재 뭐 에코프로 BM이나 LLF는 10조가 됩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현재 탄탄한 매출, 그다음에 고급 기술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단계에 좀 있고 이제 단계에 있고 또 시총도 한 1.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탄력성 측면에서는 약간 우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의 내용을 뭐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내용은 현재 이제 일봉상으로 한번 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시세가 났었고 그다음에 장세와 함께 지루하게 하락을 했죠.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현재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장이 안 좋은 가운데 한번 크게 현재 피치를 보였던 부분들이 약간 독보적인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뒤로 보면은 현재 41선까지 빠졌습니다. 이중바닥 보이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LNF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고 한 2, 3주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약간 그 비슷하게 약간 따라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를 현재 그 두 개에 더 관심주로 표시를 좀 했습니다. 네, LNF와 코스모 신소재 이 두 가지 종목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 탑픽 종목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그 탑픽 종목은 얼마나 좋은 기업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종목이군요. 예. 그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네. 일등 종목을 포스코 케미칼이 아닌 LNF하고 에코프로 고르겠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포스코 케미칼이니까 약간 좀 당황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거북이와 같은 안정적인 그다음에 대기업의 현재 밸류에이션 이제 부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부분들의 그 내용에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에 대한 그 자회사죠. 근데 포스코는 철강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철강석을 현재 가공하고 또 그 원자재에 대한 그 현재 광산까지 소유하는 그런 수직 계열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서 생산 방식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 이 철강 생산 방식 이런 솔루션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점에서 강점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2차 소재뿐만 아니라 첨단 화학 소재 산업기의 어떤 그 현재 이제 음극재를 생산한 MS엠트론을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EM을 인수하여 전체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내에서 2차 전지 사업을 전국적으로 현재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니켈, 리튬이라든가 또 양극재에 쓰이는 또 원극재에 쓰이는 올려물질인 흑연의 올려물질인 뭐 콜타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런 그 온갖 그 현재 광산도 일부는 그 소유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계열사를 이제 동원해서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자재 급등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그 원자재 어떤 그에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수직 계열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원가 수익이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BM하고 LNF는 양극재만 계속해서 생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체 현재 광산부터 수직계를 다 완성한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단점은 뭐냐? 기술적 난이도를 계속해서 높이지 못하는 약간 따라가는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쪽 내용을 보시면은 양극재는 뭐 하이엔드 급의 하이니켈, 보급형 하이망간, 중국향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고 또 음극재에서는 현재 천연 흑연에서 인조 흑연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기술들을 다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는 2023년에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이런 그 수직계나 탄탄한 기술력은 가장 앞서 포스코 LNF나 에코프로 BM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은 패스팔로 전략으로 계속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올해 그 3월에 GM 합작 캐나다 공장도 증설 계획도 있고 올해 하반기에 광양만 영일만에 공장 완공 예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수직 계열 완성들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니켈, 리튬, 그다음에 이제 폐 배터리, 리사이클이죠. 이런 부분들이 원재료를 현재 원료에서 원재료를 추출하는 황산 니켈, 수산화 리튬 이런 부분의 솔루션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양극재를 만듭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은 이런 수직계열화가 아니라 중간 원재료를 사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 단가에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흑연도 흑연 광산에서 구형 흑연을 만들고 콜타르에서 침상 코르크를 만들어서 현재 인조견도 만들고 이제 천연 흑연을 만들고 있는데 각기 공정마다 다 침투해서 수직계열화 내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좀 늦게 가지만은 가장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또 이게 나중에 기술력이 좀 더해지면은 포스코 케미칼에서 전체적으로 셀 완성차도 할 수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드는데 그 장비 현재 사다가 현재 셀 업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캐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흑연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는데 아무튼 실리콘 쪽에 개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현재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다행히 그 직전 고점이죠.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낮은 단계의 지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쌍봉 고점에서 무너졌죠. 무너지고 저점에서 이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롬이나 LNF에 비해서 또는 코스모 신소에 비해서 약간 다소 늦은 사이클이지만은 이제 생산 캐파가 올해 연말에 계속 완공이 되면서 현재 그 캐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종고점을 완만하지만은 완벽하게 이렇게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우량주로 투자하신 분,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을 현재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오늘 빠졌는데. 현재 도표상으로는 제가 이제 13만 3천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전략은 지금 12만 지금 가격선이 눌림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 손절가는 12만 원 이탈이 되면 약간 손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목표가 부분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16만 6천 원인데 1차 목표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1차 목표가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디매매 전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워낙 유망 산업이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안정적으로 큰 상승 모멘텀 줄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 오늘 탑픽 기업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체력이 굉장히 또 많이 약해진 국내 증시죠. 이 파트너님과 함께 계좌를 튼튼하게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개장 전 오전 8시 50분 파트너님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투자 솔루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또 장중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 가지 투자 팁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